잘 들립니다. 네. 네. 음식료 산업에서 이제 멜리님께서 이제 먼저 좋은 발표를 해주셔 가지고 그거 자료를 참고했고요. 저는 이제 이쪽에서 뭐가 괜찮을까 이래저래 찾아보다 보니까 눈에 하나 톡 튀는 게 있어서 했습니다. 특별히 깊이 있는 뭐 이런 건 없고요. 포인트가 명확합니다. 뭐 때문에 투자를 그러니까 그 선정을 했는지는 명확하니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산업 공부는 멜리님께 너무 잘 돼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투자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음, 이 회사가 이제 미국 회사를 음, 2월 26일 날 인수를 하나 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지바이오라는 회사가 20년, 21년, 22년, 23년 매출이 이제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여기서는 좀 22년, 23년에서는 조금밖에 안 됐는데 이게 보면 연간 한 평균 13% 정도 성장했고요. 이익은 한번 영업이익은 한 10% 정도 성장을 하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 있는 회사를 인수한 게 이제 데비니시 뉴트리션인데 얘는 매출액이 이제 앞에 데이터가 없어서 이 3개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긴 하지만 요 두 개를 요 3개년 가지고 보니까 연 평균 한 35% 매출이 성장했고 이익이 37%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올해 2월 달에 했기 때문에 3월부터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3월부터 반영이 되면 24년 매출액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예상을 해보면 그냥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더한 값이 요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하지 않겠나 똔똔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이 이만큼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5월 1일로 된 것은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이지바이오가 인수를 한게 어, 2월 26일이고 그다음에 5월 1일 날 얘가 이제 데브니 씨가 그 다시 이제 역으로 본체를 먹어버려 가지고 얘가 종속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지바이오는 사라지고 그래 이지바이오 USA가 사라지고 그래서 5월 1일로 해놨습니다. 일단 그래서 매출이 크게 증가하게 되면은 이제 이익이 이제 또 크게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게 있고 두 번째 지금은 환율이 워낙 약세니까 지금 미국에서 달러가 생기면 그 달러가 다시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뭐 환율에 의해서 좀 많이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개선입니다. 개선. 개가 아니고 개선입니다. 지금 곡물가를 보게 되면 20년 이제 원래 저 이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이 회사가 이제 20년부터 이지바이오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20년부터만 했습니다. 보니까 요 이제 연한 이제 살구색 같은 경우 살구색이 이거 이제 곡물 주요 곡물 사료에 들어가는 주요 곡물이 이제 대두하고 옥수수입니다. 그리고 소맥도 조금 들어가고 그래서 요 세 개를 합쳐 가지고 이제 그 가격의 평균치 그리고 이제 이지바이오의 매출 원가를 이제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3개 분기를 레깅을 하니까 88% 정도의 상관성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앞으로 3개 분기 정도는 이게 계속 지속해서 매출 원가가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익률이 또 개선이 되고 그래서 매출은 증가하고 이익률은 개선되는 그런 모양새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원재료 바뀐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지바이오 이제 1년 차트입니다. 1년 차트고요.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전고점보다 약간 아래까지는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길게 보게 되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좀 하단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이지바이오는 하는 일이 자돈 사료 및 사료 첨가제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자돈이라는 거는 이제 새끼 돼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제 새끼 돼지 사료하고 그다음에 각종 사료에 이제 영양제를 공급한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자돈 사료가 한 45%, 사료 첨가제가 한 55% 정도 된다. 이래 보면 되고요. 자돈 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양돈용 배합 사료인가 얘는
그러니까 돼지용 사료 배합 중에 그 사료 중에서 한 6-7%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 예전에는 양돈 사료 그냥 먹였는데 요즘에는 인제 워낙 인제 다양한 그 수요가 있고 또 요구하는 성능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제 자돈 이제 새끼 돼지를 위한 전용 인제 이런 사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거래법상에서 인제 협회에서 문제가 제기돼가 생산 실적을 발표는 안 하는데 현재로서는 뭐 국내 1 위라고는 합니다. 라고 이제 IR은 이야기를 하더군요. 각종 제품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자돈 사료라는 것은 이제 새끼 돼지가 태어나 가지고 인제 엄마 젖을 먹다가 그 이후에 인제 이유식을 하는 단계에서 먹는 사료입니다. 보통 한 25 일에서 60 일까지 먹는 사료라고 하고요. 사료 첨가제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그냥 비타민이라고 보시면 비타민이 아니고 비타민과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영양이나 특수 목적을 위해서 사료에 미량으로 첨가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뭐 흡수를 촉진한다든지 효소 그리고 발효입니다. 발효 제품, 대사 촉진제, 오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기능성 사료 첨가제, 뭐 복합제, 비타민, 미네랄, 생균제, 유기산제 이런 것들이 쭉 있다고 합니다. 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 첨가 목록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인제 사료 첨가제 브랜드가 패스웨이입니다. 긴데 패스웨이가 이 회사의 브랜드입니다. 영국에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해 가지고 인제 글로벌적으로 인제 태국, 베트남, 미국, 중국 뭐 이런 쪽에 쭉 캐나다까지 쭉 진출이 되어 있습니다. 요 안에서 인제 영국에 생산 공장이 있고 나머지는 다 판매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제 글로벌 판매법인 그러니까 각종 대부분이 판매법인인데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 데에 다 진출이 되어 있는데 요 보게 되면 인제 선진국 그러니까 뭐 미국, 캐나다 이쪽이 있고 그다음에 유럽 예. 유럽 맞죠? 예 유럽 쪽 그리고 이쪽이 아프리카, 이쪽 중국 그다음에 동남아 이쪽에 골고루 진출이 되어 있습니다. 공장은 이제 국내에 이렇게 2군데가 있고요. 경쟁사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제 돼지 사료 기준으로 해 가지고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고요. 국내 배합 사료 기준으로서는 인제 사료협회 소속이 돼 있는 경우가 한 70%를 점유하고 있고 농협 소속 회원들이 한 30%를 점유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하고요. 배합 사료 기준 그러니까 인제 사료만으로 보게 되면 농협 사료가 제일 많이 가고 그다음에 카길 그다음에 뭐 팜스코 이런 애들이 인제 11%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제 선진 같은 경우에는 인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선진 포크 이래 가지고 돼지고기 전문으로 하는 예. 그런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이제 계열사인데요. 그 회사에 같은 경우에 인제 사료도 있고 나머지 식육 양돈도 있는데 이 사료만 보게 되면은 전체 매출의 4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비중이 크고요. 그다음에 팜스코 같은 경우에도 인제 선진의 계열사입니다. 계열사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매우 매출액이 큽니다. 1 조가 넘어가죠. 2개 다 1조 넘어가는데 비중이 이 정도 됩니다. 이 안에서 인제 보면은 양돈, 양계, 추구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따로 분기는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료 부분만 일단은 음 뽑아내서 데이터를 비교해 봤습니다. 경쟁사별 매출을 해 보니까 이제 아까 그러니까 상기 2개 회사하고 이제 이지바이오가 요거 파란색입니다. 보면은 회사가 인제 선진 계열인데 같은 추세를 보입니다. 가다가 22년 4 분기를 피크로 해 가지고 하락하는 추세인데 이지바이오는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그리고 이지바이오가 인제 계속 매출이 상승하는 요인을 보게 되면 요거는 인제 이지바이오만 따로 봤는데 사료사 부분은 인제 요렇게 역시 성장은 합니다마는 완만한데 사료 첨가제 부분 매출이 좀 계속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료사 부분보다는 사료 첨가제 부문의 이익률이 마진이 더 좋습니다.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인제 공통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21년 4 분기를 제점으로 해서 다들 인제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좀 약간 특이한 거긴 한데 보니까는 음 네 그런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른
애들은 이제 그 뭐라고 하지? 왜 그런지 이제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나중에 뒤에서 보시겠지만은 이게 원인이 데이터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애매하다 하게 지금 현재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지바이오만 보게 되면은 사업부문별 영업이익이 이제 사료 첨가제 부문이 아까 마진이 좋고 했는데요. 그쪽에 어, 이익이 더 좋습니다. 그다음 정량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전체적으로 이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향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OPM이 약간 하락하는 추세에서 멈추고 이제 다시 상승 내지는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이고요. 보이는데 이렇게 분기로 떼어내서 보면 전체적으로 GPM이 높을 때 한 34%, 낮을 때 한 29.6 해서 그러니까 30에서 34%를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보셨겠지만은 이게 사료가 사료 가격이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하락하는 추세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GPM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어 그거 가격 변동의 원재료 가격 변동은 잘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판관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쪽에서 이제 21년부터 22년도에 한번 튀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팽팽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최근에 한번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현금 흐름을 보게 되면 좀 들쑥날쑥한 편인데 지금 뭐 최근 연도에서는 좀 그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조금 크기 가격 그 값이 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싶기는 한데 그래도 뭐 일단 한번 살펴는 봐야 되겠습니다. 워낙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주요 제품 매출액을 보게 되면 아까 뭐 보셨듯이 비슷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이제 자돈 사료 첨가제가 약간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비중이 60에서 70% 사이를 움직인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 비중은 58%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평균. 종속 기업 실적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가 패스웨이 되기 때문에 이 회사는 사료하고 첨가제가 있는데 사료는 국내에서만 이제 거의 쓰인다고 수출 비중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해외에서는 그 이게 이제 해외에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이제 첨가제 부문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영국에 있는 회사로서 이제 가장 주력인 회사입니다. 23년에 들어가지고 USA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거든요.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USA인데 작게 있다가 급격하게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2분기 1분기에 USA를 인수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증가를 했는가 하는데 지금 실제로 요거는 작년 거지 않습니까? 작년 데이터이기 때문에 반영이 될 리가 없는데 왜 그럴까 질문을 하니까 이게 왜 그렇게 크게 늘었습니까? 하니까 이지홀딩스가 이제 이 회사의 이제 그 그 주주인데요. 그 이지홀딩스가 미국에 있는 여러 회사들을 인수를 많이 했습니다. 인수를 했고 그 회사들에게 이제 첨가제를 이 회사가 그러니까 이지 바이오가 공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해서 나중에 이제 더비니시가 들어오면은 그곳에 또 추가를 하게 되면은 매출액이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과 원재료 가격 스프레드를 보게 되면 제품 가격을 보게 되면 이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거 가격은 올라갔다가 이제 원재료 가격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있지만 그런 거 상관없이 지금 요게 20년도부터거든요. 20년부터 어, 쭉 올라갔다가 22년에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동사의 제품들은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진이 좋은 사료 첨가제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고 요거 자돈 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용이긴 하지만 아주 좀 작기는 하지만 좀 조금씩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프레드를 보게 되면 이제 자돈 사료 이제 원재료 가격하고 이제 제품 가격하고를 뺀 건데
사료 첨가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 요 과거의 인제 값이고 지금 최근에는 보게 되면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오르게 되면 제품 가격도 상승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생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배합 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가 넘 120%가 넘어가고 이제 첨가제 같은 경우에는 한 80% 내외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 요쪽 부분은 이제 배합 사료는 "공장을 증설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 워낙 이거 관련된 회사들이 이제 관련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뭐 안 해도 증설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 교대, 3 교대까지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요 높은 가동률이 이제 하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당분간에 어 이거 돈을 넣을 일은 없다고 합니다. 평균을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 밴드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보면은 인제 인건비가 대체적으로 판관비에서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서 보게면 이제 원재료 사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 채권을 보게 되면 이제 회전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 60일 미만 채권 비중이 95% 이상이라서 대손 충당금 그리고 대손 충당금 설정률은 5% 미만이라서 그 둘은 생략을 했습니다. 재고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정하게 유지가 상승을 하다가 지금 매출 채권 회전율이 이제 두 개 분기 연속으로 상승을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양호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직원 수는 꾸준하게 증가를 하면서 아까 이제 요거 급여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하고 얼추 유사하게 되고 있어서 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인제 원재료 가격 상승인데 그런데 실제로는 인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뭐 아까 보셨지만 스프레드가 대체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큰 리스크는 아닐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큰 이제 우려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 항목인데 데비니시 뉴트리션이 인제 아까 보면 3 개년 동안 이제 매출 성장이 좋았고 뭐좀 원문을 그러니까 미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뭐 이런저런 좀 찾아보니까는 자기네들이 나름 뭐 괜찮은 회사라고 이런 게 이제 홈페이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안 나와 있어 가지고 확인은 하지 못했는데 아무튼 뭐 좋다고는 하는데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실적이 갑자기 여태까지 인제 뻥튀기 된게 면 뭉티기 내지는 또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기존 거래처가 또 뭐 바뀐다든지 하는 거래처를 바꾼다는 그런 내용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이제 가장 큰 리스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인제 회사에서는 그럴 것은 없을 거라고 기존에 인제 이 회사 특징이 인제 여러 회사들을 이제 인수합병해 가지고 시장을 확장해 가는 걸 여태까지 해 왔고 그런 걸 하면서 커왔기 때문에 여태까지 뭐 잘해 왔으니까 '이것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가장 큰 위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제 시장에서 인기가 없는 소외주 요게 인제 가장 큰 위험 요인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민재 님 방위산업 산업 발표 준비